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조교는 병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떴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결국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답니다. 사퇴하는 변은 윤 정부에 큰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책임 없는 얘기 같습니다. 무슨 누를 끼쳤고 무슨 그런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우파를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태영호 최고위원은 할 수 있는 말, 해야 될 말을 하고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치고 출범 1주년을 맞아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러는데, 지금 태영호 의원의 생각과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에 부담이 되고 윤석열 정부 1년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금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으면서 지금 제가 보고 느낀 그런 논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지가, 취임한 지가 1년이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하필 오늘에서야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했다 하지만은 스스로 사퇴했겠습니다. 부러지면 부러졌지 굽히지 않겠다고 얘기하던 태영호 의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동안의 모든 노력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 그랬어요. 혼자 얘기하는 독백입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자작극입니까? 그래 된다 그러면은 태영호 의원은 설 자리가 없어요. 다음에 2024년도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누구의 도움으로 아니면 자력으로 국회의원이 된다 해도 이렇게 무책임하다 그러면은 본인의 이미지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한 흔적은 없었어요. 최고위원직에 사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었지만 지금 와서 사퇴를 하고는 전적으로 자기 논란이다.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당 대표에 나올라 그랬다가 못 나오게 된 그 배경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자기 잘못 없어요. 누구나 당 대표에 자격되면 나갈 수 있는 거지. 이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민들, 우리 당원들 생각은 굽힘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국민의힘이고 이것이 좋은 기류만큼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그러면은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 사태가 본인의 책임이고 자진 사퇴였다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얘기했던 4.3 사건은 김일성이가 지령했다고 지시했다고 지도했다고 한 말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자기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자기가 잘한 일을 잘해놓고도 주변의 압박, 다음에 더 배치하면 더 잘 생각,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잘못되지도 않았는 것을 잘못했다고 한다면은 당신의 양심에 물른 거예요. 그런 구제는 옆에 사람들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라 하나님도 구제할 수 없어요. 그런 비양심으로 하면 안 되지. 태영호 의원이 저의 논란은 오늘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다면 사죄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저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선배 동료 의원들께 지도부에 감사드린다 이래 했어? 왜 그러면 잘못된 사람을 왜 응원해 주고 왜 저거 응원해 줬어야 돼요? 그리고 또 사과라는 말보다도 사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공손을 한 거는 좋지만은 사과가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잘못했는가? 태영호 의원 진짜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인데 실망스럽고 진실을 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태영호 의원은 할 말을 했고 지금까지 탈북 출신
국회의원은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무를 또 가장 성실하게 했고 김정인 세력, 종북 세력과 싸우는데도 가장 논리적으로 그 속에 있었던 분이니까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대응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이 오늘 이렇게 허망하게 자진 사퇴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영호 의원은 사퇴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라 민초의 마음은 절대 사퇴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찍힌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보좌관들이 불평할 정도로 그렇게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은 이런 국회의원도 드물어요. 이런 국회의원을 그 언론이 지금 태영호 의원 징계하기에 바쁜 이 언론들도 그렇게 태영호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는 보도해 준 거예요. 그런 정도의 반공 자유투사였던 태영호가 오늘 자진 사퇴를 했다.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죄한다고 한 것은 물론 본인이 아주 진짜 이분이 그냥 양심적으로 국민을 대하는 마음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겠지만은 이런 분위기를 만든 국민의힘 특히 김기현 이 당대표 체제가 앞으로 지금 이만한 일에도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은 다음에 거부가 모가지를 내놔라. 그럴 때 자 지금 최고위원은 하나 모가지 내놨어. 끊겼어. 그러면 다음에 누가 가야 돼?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잘 싸운 사람으로서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극한의 형벌인 최고위원직 사퇴를 시킨다. 이게 진짜 말이 되느냐. 김기현 대표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 보내고 나니까 본인의 순서라는 거 느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기현 대표 차례가 아니겠어요? 두고 봅시다. 이렇게 해서 태영호 의원은 백의종군하면서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에게 힘이 닿는 대로 윤 정부를 위해서 일하겠고 국민의 힘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거예요. 그래도 아주 공천에 미련은 있는 것 같아. 그게 눈에 보이는 그런 걸로 하면은 모래를 움켜쥐는 거나 마찬가지야. 모래를 다 움켜쥐는다 그러면은 손 사이로 빠져나가지 그 모래를 쥘 수는 없어요. 역사적 사명감을 생각하며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다. 이게 역사를 망치고 있는 것들은 왜 모르느냐. 이런 못된 압박을 가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모든 일의 발단은 4.3 사건. 4.3 사건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에 있던 남로당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걸 진압하려는 과정에서 좌진영이나 우진영 이 좌우의 진영을 불문하고 그 사이에서 양민들이 많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제주도 4.3 남로당 무장폭동은 김일성이가 지도했다 이 얘기 했잖아. 그리고 지시했다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북한에서 배웠다고 한 태영호 의원이 좌파들이 들고 일어난다 해가지고 이 공격을 하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게 그 논리 자체도 지금 사퇴하는 거야? 태영호 의원 이 사퇴라 그런 게 그렇게 홀가분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그런 문제들을 주장하던 사람이 그런 문제로 사퇴를 한다 그러면은 김일성에게 면죄를 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 여기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조를 했다는 그 사실, 이 사퇴를 종용하고 옆에서 그렇게 사퇴하도록 분위기를 잡았던 사람들은 어느 체제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골수 우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여러가지 불길한 그런 예감을 갖게 됩니다. 태영호 자리에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자리에 김기현을 놓을 수도 있고 김기현이 있던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쭉쭉쭉 밀려나갈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밀려나갔듯이 김기현, 윤석열이 불리해지면은 누가 그걸 막아 나갈 거야? 국민의힘의 그 원래 DNA는 좋지 않은 DNA 있지. 자당의 대통령을 상대당의 무리들과 야합해 가지고 탄핵해 버리는 거. 지금 이런 못된 DNA를 갖고 있는 탄핵의 무리들이 무슨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야? 좌파야, 우파야? 중도야? 국민의힘이 좌파와 손을 잡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로 비아냥으로 공격한다 그러면은 그 공격에 대해서 대답은 어떻게 하실 거요? 그 물음에 대답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체를 출범시킬 적에 그 출범 자체에 김기현 출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가 있어 없어? 대답해보라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김기현 체제 출범에 도움을 줬다 그러면은 자업자득이 아니겠어요? 안 했다고 얘기하겠지. 잡아떼겠지. 그런데 이 기사를 전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른 그런 신문들의 그 댓글란에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이 사람을 태영호를 자진사퇴 시켜야 되는 그런 얘기,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들이 흐르고 있다 이게요. 제가 지금 분기를 느끼고 있는 이런 분기를 느끼는 거예요. 댓글에 보면은 진짜 보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태영호 의원을 감싸고 해야 될 사람들은 정작 이 국민의힘이었지만은 그 지도부였지만은 지도부가 그 역할을 못하고 배척했잖아. 오히려 우리 당에 도움이 될 거니까 좀 그래 해달라고 얘기 안 했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댓글란에는 김기현을 규탄하는 글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글로 지금 꽉 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쩌면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몰라요. 국민 여론으로는. 누구의 말은 잠재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이 민초의 그 밑에 불은 누가 지금 당기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세간의 여론을 무시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 기자가 기자회가 쓰고 있는 기사 내용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렇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야. 이게 자기 관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는 노예근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없으면은 옆에 사람이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 말이 맞는 거고 그 말로 따라가고 싶고, 이게 아주 미완성의 자기 노예근성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자기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게 노예근성 아닙니까? 주인의 생각이 맞고 옆에 사람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줏대 없는 그런 심경의 상태가 노예근성이 아니겠냐 이거야. 다른 사람쯤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국민의힘 경우에는 지금 상대당이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좌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김일성 세력, 김정은 세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가지고 국민의힘은 정말 사고 하나 큰 거 친 거야. 김일성 세력에 압하기 위해서 김일성 세력이 제일 미워하는 태영호를 제물로 바친 그런 격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신공약을 한 거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각종 신문에서 댓글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이 댓글 중에 하나를 저도 이렇게 받는 것 중에 있는데 그 하나를 제가 소개해 보면은 사퇴해야 될 자는 바로 김기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김기현은
원래 대표감도 안 되는 자를 윤석열이 억지로 대표로 만들어 놓았다. 윤핵관들이 공작해가지고, 그러나 김기현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한 일이라고는 오직 우파 죽이는 일밖에 한 게 없다. 이준석이 내부 총질을 해서 쫓아버리더니만에 이제는 김기현은 아재 내부 학살을 하고 있구나. 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한심한 우파 국민의힘 아닙니까? 말만 지금 우파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세요. 민주당을 범죄자 의심이 가득하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이재명이 조국도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조국 총선에 나가갈 길을 열어주니라고 공천 룰까지도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음에 나가 싸워야 될 전사를 죽이고 있는 거야. 정반대로 국민의힘은 아무 죄도 없는 자기 편을 죽이기에 바쁘다. 내년 총선에서 어느 편이 이기는가? 나도 우파의 배신감을 느끼는데 말이다. 참, 이게 진짜 좌파로 갈 수도 없고 정말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이 국민의힘이에요. 태영호를 결국 사퇴시키도록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었지만은 결국 국민의힘 사퇴가 이게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했겠어요? 좌파 아닙니까? 내부에 무슨 이렇게 국민의힘 뭐가 이렇게 겁이 나서 사퇴시켰어요? 좌파 김일성 그런 두려움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두려움으로 어떻게 당 꾸려 나가고 어떻게 싸웁니까? 지금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어떤 그 후예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태영호 의원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정말 좌파의 슬픔이고 통곡이고 절규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그려붙여놓은 절규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김일성 세력과 손잡고 태영호를 자진 사퇴 형식으로 몰고 갔는 그 정황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여기에 좌파가 개입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거부터 얘기하라고. 전날에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시에도 이 상대당 세력하고 야합해가지고 대도 안 하게 이 정치권이야 이게. 내부의 분위기 일어나가지고 새누리당 안에서 상대당의 우호 세력과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잖아요. 에이? 탄핵 잘했다고 생각해?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 그 구조와 태영호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끌려나가고 있는 이 구조가 딱 똑같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그 구조는 아주 비겁한 보수들이야. 그런데 그 비겁한 보수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주 가까이에서 설치고 있잖아 지금. 이러니까 나라 꼬라지 되겠어?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도 더 선명성을 찾고 바른 정치를 하려면은 당선까지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쯤은 정리해 줘야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1주년을 맞아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아주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거두고 있지만은 지금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말이 아니에요. 일하는 거에 비해서 말이 아니야. 그리고 상대당이 잘못하고 있는 에라 실책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말도 아니야 이거. 그런데 이다가 덮친데 설상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실패해가지고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간다. 이래 되면은 지금 틀림없이 태영호를 몰아냈던 그 세력들은 또 돌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 겁니다. 이 체제로는 안 된다. 저가 안 되는 거는 생각하지도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 경고의 얘기 확실히 알아들으세요. 확실히 알아들으세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나 후회하고 땅을 쳤겠습니까?
그런 집권당, 즉 말이 집권당이지 지금 집권당의 능력이나 실력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집권당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과 이들 세력과 싸우는 투쟁 정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같이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 이 사람들하고는 투쟁 정당이 돼야 된다는 게 우리 그 우파들의 생각이에요. 이 정당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겁해가지고 국가적 진실을 포기하고 불복을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타날 사태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거부가 모가지를 내놔라. 누구 모가지 내놔래? 이제 태영호 모가지 내놨으니까 누구 모가지야? 어? 자, 김기현 대표 물러날 준비 돼 있나요? 오늘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